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나온 정보 및 동향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죠. 달러가 다시 한번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5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자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여의치가 않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연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트코인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28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비트코인. 다른 알트코인들도 곤란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는지 또 한 번씩 쫘라라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25만 건으로 3주 만에 첫 감소를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2,000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시민들 계속해서 직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 2잡, 3잡을 뛰면서 삶을 연명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택을 사기 위한 융자 신청까지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도시들 중에 가장 크게 부동산 붐이 일어섰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보다 미국 경제를 더욱더 크게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죠. 이 좋지 않은 낌새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커졌죠. 버블이 너무 많이 커진 감이 있긴 합니다. 이거 터지면은 미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여파가 엄청나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게 될 수가 있겠죠. 주의하면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심각한 이야기만 하니까 좀 삭막한 것 같다. 그래서 좀 황당하고 웃기는 소식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도시를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고기, 꽃게에게도 이 코로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물고기의 아가리를 벌리고 꽃게의 겨드랑이를 건드리면서 코로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들. 자,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황당한 것을 보여준다. 대륙의 이 전염병 제거 작전. 정말 할 짓도 더럽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참, 물고기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 이 양반이 어딜 만져? 라고 외치는 듯한 꽃게의 모습도 보였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인력을 낭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는 뻘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P2P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1위 뿐만 아니라 구글의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검색을 하는 1위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트위터 계정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은 지금 보시는 이 우물 있죠? 이 깨끗한 물을 보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해당 우물은 100% 비트코인 펀딩으로 설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전 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다운 비트코인. 앞으로도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자, 비트코인 5년 이상 존버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5년짜리 이상 존버들의 그래프 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2017년도 혹은 그 전에 시장에 공급됐었던 1912만 개 비트코인의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시장에서 제외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팔 의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남은 숫자의 비트코인들만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숫자가 많지는 않겠죠.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소중한 줄 사람들이 모르는데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귀하신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 총괄인 주리엔 티머시는 이야기하기를 자, 지금 이 네트워크 성장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아주 그냥 저평가가 돼버렸더라. 비트코인 정말 싸다 싸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투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짚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역시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그는 보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는 바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덜 분산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설명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실 비트코인이 귀하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으나 지금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시면은 완벽하게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112포인트를 향해서 달러 인덱스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트레이드 SG 분석가 같은 경우도 한 줄 더 떠가지고 125포인트까지 달러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약세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인데요. 제가 엊그제 S&P 500 무시무시한 프랙탈이라는 제목을 달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저항에 딱 걸렸죠. 이 저항 못 뚫고 떨어지면은 그냥 날아가는 수가 있다. 이때 악몽이 반복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골로 갈 때 혼자 가면 괜찮은데 꼭 비트코인을 데려간단 말이죠. 아, 정말 찝찝한 상황.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암호화폐 미디어인 코인 게이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 모멘텀까지 쌓이고 있어가지고 패턴이 완성된다면 일단 21,300달러까지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000달러대가 무너지면서 21,300까지 간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21,300달러까지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튜 하랜드 분석가 계속해서 일봉 RSI와 차트를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약세가 지속되는 듯한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다가 반등 후에 페이크아웃 주고 더 큰 하락 나올 것인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상승은 가짜 반등이었다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주장했고 그의 주장이 이제 맞아버린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18,000에서 19,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18,000달러대가 돼서야만 롱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락 추세가 무섭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18,000달러대짜리를 보게 되고 말 것인가, 그 전에 반등 와가지고 24,000달러대 한번 가주지 않겠어?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가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가짜 상승 나왔을 때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숏에 베팅을 걸고 있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한번 나온다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저점은 여러가지로 기술적인 차트 공식을 대입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8,000에서 13,000달러 정도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달러가 상승하고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이를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에서 보셨던 미국 부동산 위기, S&P 500 위기 한꺼번에 터지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무조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믿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들을 짜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간략한 희망회로 QL 멀티플 차트를 보면은 보통 바닥을 찍어내면서 다음 상승을 예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슬슬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시동 걸고 상승 간다 이거죠. 자,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비트가 S&P 500을 따라다니지만 않았었더라면 긍정적으로 조만간 상승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쪼까 좀 얄딱구리한 그런 상황이라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약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트코인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가 일생일대의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3 핸드폰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었던 솔라나가 올해 3분기에 베타 버전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솔라나 지갑 털렸지, 네트워크 계속 중단되지, 이 솔라나 핸드폰 믿고 쓸 수 있겠습니까? 사용하다가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해킹당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숭이 개발사인 유가랩스가 그들은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 작업증명 이더리움 포크를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IOU 형태의 이더리움 W를 상장했었던 거래소들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저조하다라는 것인데요. 일주일 만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W에 대한 관심이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예측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공짜 돈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꽁돈 나오면 이거 팔아가지고 이마트라든지 요즘에 좀 치킨 싸게 파는 데 가가지고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박 치킨 가지야. 그리고 치킨 먹은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화장실 가야죠. 제가 이 소식을 몇 년 전에 사실 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의 박사 조재원 씨가 이 특이한 변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변을 보면은 이 변을 에너지로 바꾸며 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해당 이 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변 토큰을 준다라는 그러한 개발이 과거에 됐었다라고 하죠. 자, 이 대한민국의 대변 코인 업데이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상용화가 되면은 대박일 것 같은데 해외 수출까지 고고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락, 약간의 반등에 이은 또 다른 하락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현실이 힘들지라도 이 비트코인의 가능성,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발전들을 잊지 말아야겠으며, 기회가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의 진가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